이 간통죄 폐지가 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 남편의 말에 의하면 이 아내가 정말 정숙한 여자랍니다. 그러니까는 한여름에도 이제 목이 좀 파인 옷이 아니라 이제 항상 이 라운드 티를 입고 다니고, 그리고 치마를 입어도 거의 한 발목까지 오는 치마만 입고 다녔대요. 그리고 어느 종교 단체에서 이제 뭐 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고지식한 그런 아내였답니다. 그리고 약간은 좀 엉뚱한 말이기는 한데, 이 남편은 자기 아내가 옷을 다 벗고 갈아입는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항상 남편 앞에서도 옷도 안 갈아입고, 항상 옷 갈아입을 일이 생기면 남편한테 막 나가라고 하고 이제 문 잠그고,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러한 모습이 내심 좀 흐뭇했어요. 아, 내 아내가 진짜 이런 정저관념이 뚜렷한 사람이구나, 굉장히 보수적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 아내는 그냥 어디에 내놔도 뭐 바람필 일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안심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남편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아내가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계속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내가 이랬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또 순간적으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도 했었다고 해요. 정말 그 충격 엄청 났을 것 같습니다. 아내한테는 이제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한 친구가 이제 애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항상 애인 자랑을 했었대요. 뭐 어디를 갔는데 너무 좋았다, 남편과는 비교가 안 된다, 짜릿하다, 너무나 행복했다, 뭐 이러한 얘기들을 엄청 자랑 삼아 늘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어느 정도는 좀 그 말에 좀 궁금하기도 했고, 약간은 좀 대리만족을 좀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좀 보수적인 성격을 가진 아내라 할지라도 일단 사람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애인을 만나러 가는데, 이 친구한테 이제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아내도 항상 친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뜻 이제 따라 나섰고 처음으로 그 애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애인이라는 남자가 참 이게 바람기가 다분한 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그 남자가 이 아내한테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인연인데 가끔 서로 연락이나 하면서 지냅시다 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봤는데, 이 아내가 또 선뜻 그 전화번호를 알려줬대요. 그런데 웃기는 건 그 친구한테 이 아내도 그 남자 애인도 전화번호 서로 교환했다라는 말을 서로 안 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아내도 그 남자한테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다음날 그 남자한테 연락이 왔더래요. 와서 만나자, 뭐 커피 한잔 마시자, 뭐 계속 이런 제안을 해서 이 아내분이 이제 그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제 불륜 관계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내의 친구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그 친구는 난리가 난 거죠. 미친년, 나쁜 년 하면서 오만 가지 욕을 했지만, 그 친구 역시 불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뭐 크게 뭐 문제화 시켜서 일을 크게 벌릴 수도 없고 해서 결국은 이들은 이제 서로 욕지거리만 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들 이제 친구 관계가 이제 끝나버린 거죠. 결국은 뭐 절친한 친구와 남자를 바꾼 게 돼버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친구 또한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친구하고는 뭐 인연을 끊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남자 문제로 인해서 헤어졌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이제 방해꾼인 친구도 없어졌겠다. 이 둘은 정말 계속 꾸준히 만나면서 불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내분의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내가 이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줬다는 생각에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정조를 바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간남한테 굉장히 헌신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 그 상간남은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너 같은 성격을 좋아하는 내 친구가 있다. 한번 소개를 시켜줄까라고 했는데, 이때 이 아내분이 거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알겠다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친구를 또 소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개받은 그 남자하고 또
불륜 관계에 빠졌습니다. 이게 한 번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아무리 정숙하고 고지식하고 순하고 착한 사람도 이렇게 돼버리나 봐요. 어쨌든 새롭게 소개받은 새 남자와 또 아내는 열심히 불륜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첫 번째 남자가 이 아내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너 나하고도 관계를 가졌고 내 친구하고도 너하고도 관계를 가졌는데 우리끼리인데 뭐 어떻겠느냐, 우리 셋이서 한번 관계를 가져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더랍니다. 정상적인 여자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의심하면서 그걸로 단절을 해야 되는데 이 아내가 무슨 생각에서 그런 건지 또 그것도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셋이 그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몇 번을 더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한테 이 아내는 버림을 받았어요. 왜냐면 아무리 자기네들이 뭐 바람피고 하는 막대먹은 인간들이라 하더라도 자기네들끼리 공유한 여자를 좋다고 계속 만나고 하고 싶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남자들도 이 아내를 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이제 정신적인 어떤 공황 상태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아내는요, 이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구렁텅이에 쳐넣기 시작합니다. 채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남자들하고 정말 막 그 부적절한 그런 부정한 행위를 엄청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이러한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내는 정말 특이하게도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일기장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 순간순간 그때 느낌까지 잘 묘사해서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어디 깊숙이 감춰두었는데 이 남편이 어떠한 물건을 찾다가 그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모든 걸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정말 이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간통죄가 이제 폐지가 되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서 이제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이 남편이 이제 어느 인터넷 모임에서 이제 간통죄 이제 폐지를 반대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가입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다시 간통죄가 부활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부활되지는 않았잖아요. 어쨌든 그 아내가 원래 음탕한 기운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한 번에 팔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관계에 중독이 돼버려서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인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자기 자신을 비관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그냥 구렁텅이에 쳐넣으려고 그 이후에도 계속 채팅을 하면서 방탕하게 살아왔는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불륜 관계로 인한 이 도파민 중독은 정말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 당사자를 파멸로 이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온고지순하게 잘 살았던 아내가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불륜의 늪은 정말 달콤하고 황홀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품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좀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순진하고 순수하고 정숙하고 고지식한 이러한 분들이 한번 불륜의 늪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그러한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간지러움을 해소하려고 팍팍 긁다가 자기 손톱 밑에 피가 묻어 나오는지도 모르고 긁고 있는 거에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 평균 2달 정도가 지나면 이 도파민 증세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신이 만약에 이러한 쾌락에 빠져서 도저히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2달 정도는 꼭 참아 보세요. 2달 정도만 잘 참고 지내시면 자기 스스로가 좀 인내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전처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배우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던 모르던 자신의 배우자한테는 엄청난 죄를 졌다는 생각은 반드시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끝.